브로드컴 이야기를 또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로 이 시간에 급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 반응에 빌미가 돼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쭉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시장까지 빠졌던 건데, 이 중량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이 마벨테크하고 이 브로드컴인데요. 마벨테크는 어제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고, 브로드컴은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고 17%까지 올라갔던 거고요. 지금 뭐 12%, 13%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본장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어쨌든 이번 연도는 사실 GPU보다는 중량 반도체 주목하고 있던 건데, 이걸 브로드컴의 실적을 통해서 확인해 준 거고, 실적뿐만이 아니라 컨콜에서 가이던스를 봤더니, 지금 원래 브로드컴이 지난 1월 달에 지금 빅테크 3개 기업이랑 주문형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던 건데, 그 3개 이외에 4개 기업의 고객도 지금 컨택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 4개 기업의 스케일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3개 기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1월 달에 봤던 주문형 반도체 시장보다도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도 굉장히 잘 나왔지만은 이 가이던스 또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번 연도에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열리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펠리스트 기업들, IP 기업들, 그다음에 스테인하우스 이쪽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마침 지금 삼성전자하고 또 브로드컴하고 이 광통신 개발 이야기 나오면서 이 펠리스트하고 또 이런 IP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뭐 제가 잠시 뒤에 준비한 종목도 지금 노출되지 않은 지금 삼성과 브로드컴의 광통신 개발 관련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등의 빌미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미국의 기술 기업들의 리더들과 트럼프의 회담이 있거든요. 결국 어제 같은 경우도 칩법 폐지 때문에 기술주도 하락이 나왔던 건데, 다음 주에 그 퀄컴 대표를 비롯해서 기술주 리더들과 트럼프 회담을 통해서 어떤 반도체 칩법에 대한 어떤 좀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 나온다면은 아마 그것 또한 이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상승의 빌미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미국의 기술주가 돌아서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 정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또 어떤 저가 매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까지는 시장 조정 끝을 준비하고 반등 준비하자는 얘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핵심 종목이래 반도체 기업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최근에 반도체주들에 대한 센티가 많이 약해졌는데, 오늘 그래도 반도체 내에서도 sek터별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접근 가능해 보이는 반도체 탑픽주는 뭘까요? 네, 지금 현재가가 45,550원인데요. 가온치스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디자인하우스에서는 이제 삼성을 대표하는 삼성향 디자인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삼성전자하고 브로드컴하고 이 광통신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 새로운 주문형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이런 새로운 주문형 반도체가 나올 때마다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할 일이 많아지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 삼성과 브로드컴의 광통신 개발에 있어서 뭐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가 되겠지만은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을 좀 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강원치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침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또 성장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5년 뒤에 시장 규모가 251조 원 전망되고 있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나 인터넷 없이 이 기기 자체에서 이제 어떤 AI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주문형 반도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컴을 통해서 주문형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린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과거에는 이 GPU 시대 때는 범용 반도체입니다만은 주문형 반도체는 각각 빅테크들이 좀 요구하는 그런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가온 칩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함께 열어보시죠. 네. 제주 반도체. 아니, 매니저님. 드디어 저희 이제 네. 반도체 들어갈 때가 된 건가요? 반도체가 정말 쌉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모든 반도체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커스텀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이직 반도체, 커스텀 반도체, 뭐 맞춤형 반도체 말하는데 그냥 하나로 통일된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연도는 엔비디아의 GPU보다는 우리가 커스텀 반도체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커스텀 반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이 마벨 테크놀로지하고 브로드컴이 있는데 네. 마벨 테크놀로지 실적은 잘 나왔는데 그 시장 기대에 못 미쳐서 빠졌던 거고요. 브로드컴은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했는데 발표 이후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쵸? 가이던스까지도 서프가 나와주면서 결국 이 커스텀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를 확인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 내에서 최고 17%까지 급등했고요. 지금은 한 12%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도 아마 급등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어제 빠졌던 나스닥은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기술주의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국 이 커스텀 반도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커스텀 반도체를 대표하는 브로드컴 실적 발표 컨콜을 보게 되면은 원래 세 개의 고객, 구글, 메타, 중국의 바이트센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 없고요. 네 개의 고객이 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네 개의 고객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메타, 바이트센스급의 그런 수요를 창출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작년에 봤던 어떤 커스텀 반도체보다도 더 전망이 훨씬 커진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센 멘트가 나와서 아마 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로 견인할 것 같고요. 그럼 제주 반도체는 뭐냐? 바로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저전력 반도체, 저전력 디램을 이제 설계하는 국내 대표 네. 피니스 기업인데 원래 이제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저전력 디램을 만드는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엣지 디바이스 이런 곳에 들어가는 이 저전력 반도체 공급하고 있고요. 이 저전력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퀄컴하고 대만의 미디어텍으로부터 이 저전력 반도체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제주 반도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전력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 하이닉스 외에는 제주 반도체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저전력 반도체가 말 그대로 전력을 조금 잡아먹는 거잖아요. 최근에 반도체 보시면은 발열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발열까지 적게 한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 바로 LPDDR4X 이 기술 개발이 거의 80% 완료가 돼서 네. 연내 출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번 연도에 커스텀 바이징 시대로 들어가면서 많은 그런 반도체가 나올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 저전력 반도체고 이 업그레이드가 된 저전력 반도체까지 기술 개발됐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주 반도체는 사실 이 커스텀 바이징 시대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주 반도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그 브로드컴 실적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그냥 범용 반도체를 보시면 되는 네. 거고 이 맞춤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각각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이 외에 아마 이제 그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각각에 맞는 그런 반도체를 개발하는 거라서 거기에는 더 많은 또 이 디램이 들어가거든요. 그쵸? 저전력 디램이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정말 작년까지는 GPU의 해였다면은 이제는 정말 어떤 그 맞춤형 반도체의 해가 시작이 되는 거고 지금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은 투자은행들이 이 에이직 반도체 어떤 그 시장 전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컴 실적 정말 잘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는 GPU의 시대라면 이제는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 반도체도 시간 외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 많이 올랐다가 소폭 조정받고 있잖아요. 지금 좀 충분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1월 달에 보시면 상한가 갔었고 네. 계속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브로드컴이 이 맞춤형 반도체를 이제 세계 빅테크 기업가로 수주하면서 네. 올라갔던 건데 그리고 나서 브로드컴도 주가가 빠졌잖아요. 네. 같이 빠졌던 건데. 아. 자, 브로드컴이 지금 시간 외에서 최고 17%까지 그리고 13%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본장에도 분명히 그 정도 올라갈 거고. 그럼 오늘 그게 지금 약간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밤 지나고 나서 브로드컴이 오늘 밤에 이제 10% 이상 급등세로 끝난다.
그 월요일에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브로드컴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제주머치는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나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어제도 제가 이 브로드컴이 시장을 살릴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그런 부분이 시장 반등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아마 다음 주엔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제주반도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사야 될 기업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왜 사야 되는가 그 명분까지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원익홀딩스도 40% 급등을 했죠. 오늘의 종목의 상승률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